쪽이에요? 관계사 2. 관계사 2, 1, 2, 2. 하여튼 열혈 다이어트 중요한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왜 넌 다이어트 하니? 네? 다이어트 요새 안 해? 여튼 유지하면서 그냥 그 근력 운동하는데. 아, 근력 운동해?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 다이어트해서 지금 살이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치마를 못 입겠어서 지금 절바지 입고 있어요. 절바지. 자, 봅니다. 관계사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바로 가로로 놔두면 됩니다. 자, 일단 관계사의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럼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사가 이끄는 절들은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지. 이제 가로로 가로로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가로로 묶었어. 스프링 이러면서. 자,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관계자의 종류 보면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의 경우 선행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랐지. 그지? 그래서 이 선행사가 사람이며 상황이며 사물이며 위치, 선행사가 없는 것인지 소유격인지 이것들에 따라서 달랐죠. 그래서 선행사 사람일 경우 후, 목적격일 경우 whom, 사물일 경우 which, 선행사가 없을 경우 what, 소유격일 경우 whose 썼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관계 부사의 경우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들어가죠. 시간일 때 when, 장소일 때 where, 이유일 때 why, 방법일 때 how 들어갑니다. 알았네? 벌써? 왜일까? 살쪄서 그래요. 진짜? 살찌면 팔이 금방 아파? 킹받네? 하여튼 살이 쪄서 행복해졌어.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일 경우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 뒤에는 항상 불완전한 절이 들어갑니다. 불완전한 절. 그리고 관계 부사의 경우 딱히 문장 역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그죠? 의미만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딱히 상관이 없어.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절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안에서 요 선행사가 없는 무엇의 경우 선행사가 없다라는 것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무엇은 선행사가 없으면 꾸며줄 명사가 없으니까 형용사절이 안 되겠지. 근데 얘가 포함을 했으니까 명사절이 됩니다. 명사절. 그래서 무엇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라는 거. 그럼 명사절이니까 이 절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절로 쓰이겠죠. 그죠? 나 그리고 이번 주에 템플스테이 갈 거야. 절 하니까 생각났어. 템플스테이 몰라? 템플스테이? 그냥 포기하세요. 그 절에 가서 아니야, 절에 가면 절밥 먹고 해서 살 빠지고 좋아. 절에 가서 하루 자고 하면서 절 막 그런 거 공연 드리고 막 그런 거 해보고 막 같이 목탁 두들기고 막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막 절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막 절밥 먹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스님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스님을 이제 좀 속세에 물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나오는 거야. 엄마가 바다에 있었어. 그래, 절 템플스테이. 재미없는데. 야, 그래도 인생이 더 재미없어. 집에 있는 거보단 낫잖아. 그래서 템플스테이. 선생 성격은 가면 깽판 칠 수 있어. 고기 달라고. 고기 줘. 스님이 말해서 저희 지금 막걸리 한잔 하시래요. 전통주인데 이게 곡물이라서요. 이러면서 그런 거 있고 절반 먹으시고 여기 MSG 추가요. 진짜 거기 밥이랑 나물 먹으고 아무것도 안 줘요. 아니 근데 남을 잘 먹어. 너 뭔지 알아? 원래 살이 찌는 사람은 그 살찌는 걸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야. 그냥 뭐를 많이 처먹어서 살이 찌는 거거든? 야, 나물이어도 그냥 많이 처먹어. 비빔밥이라고 많이 처먹어. 그럼 그냥 살이 찌는 거야. 살이 찌는 걸 먹어도 조금 먹으면 살이 안 쪄.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는 그런 건강한 음식들도 많이 먹으면 돼지가 된다는 거. 그런 것이야. 자, 그리고 소스의 경우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후수는 뒤에 그냥 명사 받아주면 됩니다. 더가 이뜸학등 상관이 없고요. 3월의 경우는 후수도 있고 오브리치도 있었단 말이야. 차이는 후수일 경우에는 뒤에 더가 들어가지 않으면 후수, 오브리치일 경우에는 뒤에 더가 들어가면 오브리치. 됐지? 그래서 소유격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 받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 이 중에서 where이라는 요 그 관계부사는 선행사의 폭이 가장 넓은 거야.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걸 받아주는 경우 있죠. 뭐 상황, 원래, 실험 이런 식의 표현들 아니면 어떤 관점, 어떤 관점에서 했을 때 뭐에서라고 들어가면 그냥 전부 다 where이거든. 그래서 선행사가 시간일까 장소일까 이유일까 방법일까 헷갈리면 다 where 때리세요. where 때리면 다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네들 모든 관계 부사들은 전부 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었지. 그지? 그렇게 바꿀 때 when이나 where의 경우 at, on, in 쓰고 뒤에 which였고요. 그리고 at, on, in 중에 하나 쓰고 which였고요. 그리고 why는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for which, how는 in 혹은 by 그리고 which. 그래서 웬만하면 why가 for which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in 때리세요. 웬만하면 그냥 in 때리면 다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 관계사랑 이어서 간접의문문 보입니다. 자, 간접의문문은요 어순이 가장 중요했어요. 어순은 뒤에 물음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원래 어순 그대로 가는 것이다. 물음표가 나오지 않을 때. 그래서 어순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요 의주동 순서를 확실하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접의문문은 우리 명사절 접속사 할 때 했던 거거든.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건 앞에 꾸며줄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지 절이. 그죠? 근데 얘는 얘 자체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선행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행사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럼 간접의문문이 이끄는 절은 항상 명사절로 쓰여서 요 절 자체가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절이 되는 것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관계사랑 같이 이어서 봅니다.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절의 완전성이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의문 대명사. 자, 의문 대명사일 경우 관계대명사랑 그냥 똑같이 받아주면 됩니다. 사람일 경우 후, 목적격일 경우 후, 사물일 경우 which나 what, 그리고 소유격일 경우 whose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의문사들의 의미는 그냥 누구 혹은 누구를 어떤 것을 무엇을 누구의 것을 이렇게 선행사의 의미로 바뀌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뭐냐? 25도. 추위타는 김다현이 분명히 맞췄어. 다현이는 왜 자꾸 추위를 타는지 아니? 넌 피하지만이 없어서 그래, 기집애야. 넌 밥 좀 먹고 다녀, 임마. 놀러는 다니면서 왜 밥은 안 먹는 거야? 밥 좀 먹어. 먹어요. 밥만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니야. 배가 쉴 틈을 주면 안 돼. 그리고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으면 애초에 살이 찌질 않아. 배고프기 전에 항상 더 먹고 있는 거야. 그래야 살이 찌는 거야. 나처럼 선생님 몸매의 비결. 하루 약 12끼. 자, 그리고 의문 부사가 들어갈 경우 여기서 의문 부사 똑같이 그냥 받아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일 경우 when, 언제, 장소일 경우 where, 어디서, 이유일 경우 why, 왜, 방법일 경우 how, 어떻게. 자, 그리고 얘네들은 관계사와의 차이점은 요 how가 2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라는 뜻의 how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럼
그럼 여기에서의 how는요 어떻게랑 얼마나 똑같이 생겼지? how는 차이점은 얼마나라는 건 꾸며주는 말만 정도가 있어. 얼마나 예쁘니? 얼마나 살쪘니?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그래서 바로 뒤에 꾸며주는 말인 형용사나 부사를 받아주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얼마나의 how 무조건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착 붙여줘라. 요거 중요한 거. 됐지? 자, 그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의문사는 which랑 much이 들어가 있거든. 얘네들의 차이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which,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much였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영화라던가 음식이라던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 음식 뭐 좋아하니? 좋아했잖아요. 먹을 거 뭐 좋아해? 좋아했잖아요. 그니까 먹을 거 뭐 좋아하는 너 저 해산물이요. 아끼면 뒤져? 해산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살이 안 찝니다. 뭐죠? 아니면 모르겠어. 안 좋은 게 뭔지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해야 이제 살이 찌는 거야. 알겠지? 나물 더 많이 먹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뭐 먹을 거 뭐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무엇이라 그랬지? 그지? 근데 메뉴판을 보면서 뭐 음식 뭐 좋아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which인 거지. 그지? 그래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자, 얘네는 관계사와의 차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 중에서 사람을 제외한 which, whose 요 세 가지는요 의문, 대명사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의문,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로 썼을 땐 형용사니까 바로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바로 뒤에 명사가 붙는다. 요거 하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which일 경우 어떤 명사, what일 경우 무슨 명사, whose일 경우 누구의 명사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관계사랑 똑같이 의문 대명사야. 그럼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테니 당연히 뒤에는 불완전한 점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의문 부사가 들어갈 경우 딱히 문장 역할이 없으니 뒤에 완전한 절이 들어갈 것이다. 됐죠? 그리고 관계사에서 이거 하나만 추가해 줄게요. 여기서 what이 지금 들어가 있지. 그지? 이때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선행사를 넣어주면 대신에 which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너 thing이나 things 같은 선행사가 있다면 which 혹은 that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렇게 선행사를 넣으면 대신에 which, 선행사가 없으면 much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who랑 which의 경우는 that이랑 바꿀 수 있지. 그지? 근데 that은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중간에 전치사 혹은 컴마가 없을 경우에만 that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that의 경우 요 모든 관계 부사들에서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의 뜻을 그대로 갖는 단어일 때는 that으로 쓸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관계 부사 대신에 대용의 that을 쓰는 경우 이때는 앞에 나오는 요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restaurant 그럼 장소긴 하지만 뜻이 장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뜻이 장소인 것들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대용의 that으로 써줄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간접문문 넘어가서 복합관계사로 넘어갑니다. 조금만 더 걸려요. 자, 복합관계사는요. 여기에 나오는 복합이라는 단어는 관계사에다가 ever를 붙인 거거든. 자, ever는 부사지. 그지? 그리고 이때 ever이 가지는 뜻은 뭐뭐든지 간에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복합관계사도 마찬가지로 요 관계사의 품새를 봐야겠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요 관계사들에다가 그냥 ever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who, which, what, whose 여기에다가 전부 다 ever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아프네. 이 쓰레기 같은 체력. 관계부사도 똑같이 when, where, why, how 여기에 ever. 자, 그러면 얘네는 관계사와의 차이점은 일단 얼마나의 how가 복합관계부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why ever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든지 간에 라는 말이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복합관계사가 이끄는 품사는요, 얘네들도 형용사절이 아니야. 우리 복합관계 대명사절, 명사절 할 때 봤던 거 생각나니? 명사절 할 때 봤다는 건 얘네도 전부 다 혼용절 성명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써야 되는가? 그 절의 품사를 다시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가 이끄는 절은요, 명사절로 쓰거나 아니면 부사절로 씁니다. 명사절 혹은 부사절로 들어가요. 그럼 명사절의 경우 똑같이 절 자체가 문장 안에서 주어만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절이 되겠지. 절. 템플.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일 경우 요 안에서 명사가 딱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는 안에 명사도 들어있고 부사도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돼. 근데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에 부사가 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딱히 명사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부사절로만 쓰일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복합관계 대명사 명사절로 썼을 때 요 정도. 이거 말고 하나 더. 얘네들은 요 의문사랑 똑같이 who를 제외했을 때 요 세 가지는 복합관계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니까 당연히 바로 뒤에 명사가 붙겠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명사입니다. whichever, 무슨 책이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대명사일 경우 뒤에 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절. 부사일 경우 문장 역할이 없으니 뒤에 당연히 완전한 절 나오는 거 하나씩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명사절로 바꿔 썼을 경우 사람일 경우 anyone, who 혹은 whom, which일 경우 anything, which, whatever일 경우 anything, that, 그리고 whosoever일 경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부사절만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부사절일 때는 모든 표현들에 전부 다 노매를 붙여주면 돼요. 노매를 whom, which, what, whose. 왜 안 쓰니?
복합관계 형용사부터 봅니다. 자, 얘네들의 의미는 ever이 붙어있는 경우에 뭐뭐든지 간에 라는 뜻으로 쓴다 그랬지. 그지? 그럼 위치에 버릴 경우 어떤 명사든지 무엇일 경우 무슨 명사든지 호수에 버릴 경우 누구의 명사든지 요 뜻으로 쓰이면 복합관계 형용사로 바로 뒤에 명사 받아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일 경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whenever는 그 언제든지 간에 라는 뜻보다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의 whenever는요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때 쓰는 표현들 every time, each time, anytime, anytime, 이렇게 할 거 언제든지, any time, whe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no matter when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 no matter when이려면 언제든지 간에 라는 뜻일 때만 가능합니다. 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일 때는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however 두 가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라는 뜻일 때는 상관이 없겠어. 근데 얼마나 라는 뜻으로 쓸 때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라는 뜻으로 쓸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에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게 얼마나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혹은 부사가 들어가고 나서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라는 뜻일 때 형용사나 부사 받아주는 거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럼 얘도 똑같이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주겠지. 그지? 얼마나라는 뜻일 때. 자,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 형용사라는 건 문장 안에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그냥 비어있는 애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어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명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보어가 앞으로 끌려가거나 명사가 수식하면 수식하는 명사까지 같이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how다 그러면 pretty 형용사 끌고 갔을 때 이 형용사가 알고 보니 보어인 거야. 그래서 바로 뒤에 she isn't 이런 식으로 보어가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명사를 수식할 때 똑같이 명사를 같이 끌고 가면 되죠. How pretty girl he likes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그가 좋아한다 라고 하면 목적어 없지? 그지? 그 목적어 수식받는 명사기 때문에 앞으로 끌려간 거야. 그러면 how 뒤에 형용사인 pretty 그리고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 이런 식의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빠진 게 있는가? 위치를 빨고 호수 확인을 쓰고 뭐 갖고 요거랑 뒤에 나오는 요 how 있죠. how 그죠? how는 the way how로 쓸 수 없다는 거. the way라는 선행사에 how는 관계부사 같이 써줄 수 없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아니라 모든 관계부사에 전부 다 해당되는 특징으로 첫 번째 선행사나 아니면 관계부사 중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관계부사들은 전부 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 세 번째 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선행사일 때 요 관계부사 대신에 대용의 that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다양한 방법들 활용해서 the way, how를 대신에 다른 표현으로 같이 써주면 되겠고요. 은하사는 뭐 사실 별거 없어. 별거 없고 그리고 복합관계사는 그냥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된다는 거. 근데 명사절은 복합관계 대명사만 명사절 부사절이 되고
곽광대 부사는 부사절만 된다고 했죠. 그죠? 이 정도의 특징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정리하고 장문 펼게요. 왜 한숨 너무 힘들어. 힘들어? 너 왜 힘들어? 나 진짜 힘들어. 내 누나랑 힘들어. 요새 풀어먹고 놀고 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그리고 내일부터 수능대 진짜 약속이 없어서 지금 수술 죽겠네. 놀아야 되는데. 뽀로로야 뽀로로. 개웃긴 게 뭐야 조신하게 안 놀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집에만 누워만 있는다고 되게 한심해하면서 구박하거든? 근데 막 술 먹고 노느라고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일하고 오는 건지 술 먹고 오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고생하는 줄 알고 막 복숭아도 깎아주고 막 이러면서 잘해준다? 왼쪽이에요. 장문 펴주세요. 장문. 요거 1번 밑에 필기 페이지 있죠? 그 필기 페이지에 정리할게요. 자, 일단 작문 문제는 항상 8쪽에 나오는 문제죠. 모의고사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41, 42 문제 나오고 여기부터 지문 들어가면서 43, 44, 45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두 문제짜리인 것보다 항상 이 세 문제짜리인 게 난이도가 훨씬 더 낮으니까 요거부터 풀고 그리고 나서 얘를 풀 때도 41번 먼저 풀고 42번 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일단 43, 44, 45부터 볼게요. 세 지문짜리 장문이고요. 세 지문짜리 장문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43번은 항상 문단 순서 배열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단 순서 배열 순서 문제 하면서 했었죠. 그죠?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의 순서 문제도 지금은 똑같이 4개거든? 근데 원래 우리가 했었던 36, 37번에 있는 순서 문제는 제시문 나오고 A, B, C 이렇게 세 지문으로 들어갔었고요. 장문은 그냥 처음부터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단 개수는 똑같아. 근데 다만에 길이가 조금 더 길고 그 대신에 내용이 훨씬 쉬워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순서 푸는 문제랑 똑같이 보는 거야. 똑같이 처음에 제시문부터 읽겠죠. 그죠? 그래서 제시문 A 꼼꼼하게 읽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시문 A에서 마지막 내용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끝 내용 체크해야겠지. 그래서 마무리되는 끝 내용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B, C, D 문단의 경우 요 B, C, D 시장에 있는 첫 문단부터 읽기로 했었지. 그지? 그래서 B, C, D 문단의 첫 문장만 읽기야. 자냐? 자냐고. 맴매? 마사지 필요 혹시? 아니 뒷머리 잘라줄까? 나 가위 있는데? 덥지 않을까 목이? 목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땀나면 들러붙고 그러지 않을까? 정말 안 잘라도 되겠어? 내 집에 우리 강아지 미용하는 바리깡도 있는데 혹시 원한다면 밀어줄게. 강아지. 아 강아지 어릴 때부터 키우다가 지금 죽은 지 한 3년 됐어. 아니 근데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노산으로 갔어. 노산으로. 아 노산이란다. 그냥 노화로 가셨어. 그냥 추방 잘 자다가 갔어. 그냥 자면서 자기 전에도 막 늙어가지고 우리 애기 죽으면 어떡해 고기 먹으라 이러면서 막 소고기 존나 구워주고 막 그래 소고기 뒤지게 먹고 막 우리 먹는 거 다 뺏어 먹고 신나요 막 이러다가 자다가 갔어. 그래서 내가 맨날 그때 한참 그 강아지 키울 때 그 인형 뽑기 대박 유행했던 때란 말이야.
그래서 강아지가 큰 인형은 안 가지고 노니까 맨날 작은 인형만 오지게 뽑아가지고 맨날 내가 조공을 받쳐서 첩을 하나씩 줘서 걔가 한 첩이 30마리씩 있었단 말이야 인형이. 그래서 걔가 첩 30마리 거느리는 중에 이제 애첩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애첩은 같이 수장시켜줬어. 그래서 아 얘는 얘 애첩이야 이러면서 강아지 걔가 한 5번째 강아지 진짜 뒤지게 많이 키워서 이제 2번 다시 강아지 키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강아지 바리깡은 있어. 아니 막 강아지 계단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다 나눠주고 그랬어. 강아지 간식 막 이런 거 그 우리 아파트에 고양이 진짜 핵 많거든. 그래가지고 강아지 간식 막 고양이 간식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면서 고양이 보이면 막 강아지 막 이러면서 겁나 간식 주고 막 그랬지. 자 하여튼 첫 문장만 읽으라고 했죠. 그죠? 전부 다 읽지 않습니다. 첫 문장만 읽고 바로 순서 잡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단 골라줍니다. 다음은 이때 첫 문단으로 낼 수 있는 거 B, C, D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죠? 이 중에서 B는 절대로 첫 번째 문단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A 다음에 순서를 잡는데 A 다음에 B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그 순서라면 A 다음에 B잖아. 그럼 A, B, C, D? 아니면 A, B, D, C 두 개밖에 안 돼.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항상 B는 되지 않고 C랑 D 중에서 첫 문단 골라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문단 고르고 나면 이때 고른 이 첫 문단은 끝까지 읽어야겠지? 그래서 이 끝 내용을 체크해 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C를 첫 번째 문단으로 골랐어. 그러면 A 다음에 C가 오겠지. 그치?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문단, B나 D의 첫 문단 우리가 읽었잖아. 첫 번째 문장을. 그러면 나머지 문단의 첫 문장을 찾아가면서 읽는 거야. 이 첫 문단을 끝까지 읽을 때.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읽을 때는 이 나머지 문단의 첫 내용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호로 뚝딱 하고 금방 할 수 있다라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43번을 쭉쭉 풀 건데요. 얘 혼자 그냥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44번을 보면서 같이 풀 거예요. 44번 문제는요. 항상 지칭어 문제입니다. 지칭어. 그래서 대명사들 쭉쭉 펼쳐주고 여기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 요거 뭐야? 3번에서 5번 잠깐만 봐봐. 우리가 지칭어를 먼저 보고 타겟팅을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있을 때는 대명사를 먼저 보고 타겟팅을 합니다. 목표를 먼저 확인해 줄 거야. 자, 만약에 여기 보니까 헐이네? 그치? 그럼 우리 대명사에서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요 대명사를 통해서 얘가 사람인가 사물인가도 알 수 있고요. 그죠? 단수인가 복수인가 알 수 있고요. 뭐 사람의 경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겠지. 그지? 보통 뭐 남자나 여자 한 명씩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 중에서 헐이야.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찾을 것은 사람, 여자 그리고 단수 복수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 여자 한 명에 해당되는 애가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읽는 거야. 그럼 다른 문제를 푸는 중에 타겟팅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겠지. 그럼 A부터 쭉 읽을 때 처음에 헐이야. 그럼 여기 보니까 8-year-old 요란다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요란다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올 때마다 내가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읽는 그 부분마다 이 타겟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으면 전부 다 체크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요 43이랑 45번 풀면서 요 타겟에 해당되는 게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동그라미 빡세게 쳐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니셜로 그냥 체크해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막 모양을 뭐 다르게 해서 뭐 요란다는 동그라미, 뭐 할머니는 세모 이렇게 하면 누가 동그라미일지 누가 세모일지 하면서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요란다 체크했으면 아 얘는 ADR 정도니까 이거 8살 애기 아무튼 her grandmother 하면 her은 요란다겠지. 그지? 그럼 요란다 8살짜리. 그죠? 그리고 grandmother 얘도 할머니니까 여자 사람 한 명 맞지? 그지? 그럼 요란다에 할머니 grandmother GM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로 그냥 체크해주면서 내가 구분할 수 있게 써놓으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하나 체크해서 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43번을 풀면은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고 쳐 그러면 처음에 제시문 쭉쭉 읽고 그러고 나서 C가 천문단이었으면 요거 읽고 나머지 요 부분은 읽지 않았겠지. 그치? 그 상태로 내용일지 푸는 거예요. 45번은 항상 내용일지입니다. 자, 근데 얘네가 순서가 이 내용일지 순서가 요 A, B, C, D 글이 그대로 있지.
그지? 그럼 요 내용 일치는 순서대로 가. 그러니까 1이면 A 시작 부분에 있는 거고 5번이면 D 중간이나 시작 부분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매하게 3번, 뭐 2번, 4번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애매한 숫자들이 있어. 1번은 찾기 쉽지. 5번도 찾기 쉽지. 그지? 4번은 애매하게 C의 끝부분과 뒤에 첫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3번도 약간 애매하게 아 이건 B일까 C일까 하면서 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이 중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보통 5번부터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읽다 보면은 적당히 요 1번이나 뭐 이거 읽으면서 했으니까 뭐 한 3, 4번 이 정도 찾았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못 읽은 게 2번이나 5번을 만약에 못 읽었어. 그러면 5번 위치에 가서 5번 하나 찾아서 읽으면 돼. 됐어? 그래서 이 내용일치 문제 풀 때는 요 제시문 순서랑 요 선택지 순서가 같다라는 거. 다만 제시문은 A, B, C, D로 4개인데 선택지는 1번부터 5번까지죠. 그죠? 그래서 뭐 애매하지 않은 조금 확실한 위치부터 그냥 찾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서부터 항상 찾으라고 했었고요. 얘네들은 찾을 때 선택지를 먼저 보고 요 한글을 먼저 보고 요 중에서 핵심어를 하나 골라서 그 해당 위치에서 핵심어가 있는 문장을 찾는 거예요.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지금 2를 보려고 해. 그러면 5번 살짝 보세요. 여기서 5번을 보고 싶어. 그럼 욜란다는 10대가 되어 할머니를 다시 방문했다. 그지? 욜란다나 할머니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10대, 방문 이런 단어들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대라는 단어 뒤에서 무지개 찾으면 되겠지. 10대, 피어네, 나우, 티네이저 여기지. 그지? 찾았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 10대 여기 있다 하고 나서 요 문장이 저 45번에 5번 문장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된다. 됐지? 그래서 아 몇 년 안에 욜란다 10대가 돼서 come to visit her grandmother again 할머니 다시 방문했네 맞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43, 44, 45 쭉쭉쭉 후루룩 넘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41, 42를 보는 겁니다. 자, 다시 41번 문제는요 항상 대입 파악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뭐 주제, 제목, 대상, 요지, 목적 이렇게. 그래서 항상 대입 파악하는 문제로 나와. 그러면 얘네들은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지문이 두 문단으로 보통 들어가죠. 그죠? 그럼 우리 주제 찾는 문제들은 그곳의 주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첫 문단과 끝문단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핵심 소재를 파악하고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아. 두 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의 시작과 첫 번째 문단의 끝. 두 번째 문단의 시작과 두 번째 문단의 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끝 문장 먼저 읽습니다. 그럼 거의 주제가 나와. 고3이 돼도 그럼 거의 주제가 나와. 근데 42번은 어휘 문제란 말이야. 어휘는 어려워. 그래서 어휘를 읽기 전에 주제를 먼저 이렇게 하고 그냥 주제를 찾아버려. 주제를 그냥 골라버려야 돼. 그래서 요 안에서 혹시나 여기에서 뭐 잘 모르겠다면 나머지 연결어라던가 아니면 반복적인 표현 이런 것들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문제를 바로 골라버립니다. 사실 1번은 쉽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로 주제를 골라보고 그럼 주제가 이미 나왔지. 그치? 그 상태로 처음부터 쭉 42번을 푸는 거야. 그래서 42번은 어휘 문제고요. 요거는 항상 41번에서 주제를 먼저 찾고 나서 푸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용을 주제를 잡은 채로 들어가니까 이 어휘가 맞은 건지 틀린 건지 고르기가 쉬워집니다. 됐죠? 그리고 어휘 문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문제인데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잘 모르겠다면 이 어휘 그냥 긍정어일까 부정어일까로 구분해서 긍정어일 경우 앞뒤의 내용이 같은 거, 부정어일 경우 내용이 뭔가 달라지고 포커스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라 그랬고요. 항상 얘네들은 그냥 매피셜러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니고 앞뒤에서 근거를 찾아서 내용끼리 연결해 가면서 읽는 거라고 했다. 그지? 요거 10분 정도 쉬고요.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쉽니다.